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그는 청와대를 떠났지만 자유한국당은 아직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자신 몰래 아내가 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가 지점장으로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자유한국당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몰랐던 일이다라고 밝히고 사퇴를 했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확인을 해보니까 대출을 해준 은행 지점장이 김의겸 대변인의 고등학교 1년 후배더라. 그리고 본인은 몰랐다고 했지만 부부가 공동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가게는 4개밖에 없는 상가인데 10개로 계산을 했다. 이것은 이자 상환 비율을 조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뭔가 수상하다. 이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측에서는 지하 1층 창고 이런 부분을 미래소득으로 산정해서 대출을 해준 것이다. 정상이고 특혜는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금융권에서는 창고에 임대소득을 적용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계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는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라 흑석동 대변인이다. 김의겸 효과로 상당히 이쪽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반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본 의원실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자료에 의하면 2층 상가 건물에는 10개의 상가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월 525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 계산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이 건물에는 10개의 상가가 입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지금 10억 원의 이자 부담은 350만 원이 넘고 현재 이 건물이 창출하는 임대소득은 월 300만 원이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10억 원의 대출이 나갔고 그 대출 서류의 핵심 내용은 상가가 10개가 입주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월 525만 원의 임대 수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1.48의 소위 RTI, 즉 임대 수입 대비 이자 부담의 비율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권역기관장한테 먼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김의겸 전 대변인의 상가 구입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제 대출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따지고 들어가는데 네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접근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김의겸 대변인이 일단 그 재건축 상가 건물을 산 처신의 문제. 예. 현직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재건축 상가를 산 처신의 문제는 책임을 지고 이제 사퇴를 했고요. 예. 그것으로 이제 김의겸 대변인을 보내주기 싫은 것 같습니다. 한국당이. 그래서 예. 혹시라도 청와대 대변인 직책을 이용하여 불법 대출, 특혜 대출 사건으로 이제 좀 키우고 싶은 정치적 의도가 좀 비쳐 보입니다. 일단 그 국민은행의 보도 해명 자료를 보면 네. 일단 감정평가원에서 올라온 자료를 토대로 그리고 RTI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대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출이 특혜 대출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국당은 이제 문제 제기를 이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물론 처신을 잘못하여 사퇴는 했지만 예. 저는 김의겸 전 대변인이 특혜를 불법을 이렇게 횡령할 정도의 인격체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오늘 금감원에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로 일단 팩트 체크를 빨리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처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현직 청와대 대변인의 특혜 대출 불법 대출 의혹으로 불거졌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 빨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청와대에 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춘추관장 대변인 가까운 사이셨을 텐데 개인적인 이런 얘기도 나누고 그런 자리도 좀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김의겸 대변인하고는 사생활과 관련해서는 거의 대화를 못 나눈 것 같아요. 노후 걱정 이런 거 같이 하거나 그러진 그런 적은 않았습니까? 없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은행 대출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RTI라고 하는
이자 상환 비율을 그 채무 상환 부담 능력에 맞춰야 된다라고 예. 하는 이 규정 자체가 2017년 11월에 발표가 됐지만 실제 시행은 2018년 3월부터 이루어져요. 그런데 김의겸 전 대변인이죠, 이제는.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을 받을 때는 이 RTI라고 하는 것을 적용할 사실은 필요가 없었던 상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와대나 정부에서 얘기했던 그 RTI를 저런 식으로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의 의미는 투기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다음에 적당한 수준에서 본인이 이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저런 식의 투기를 할 수 있게끔 해줘라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예. 그런 그 취지에 비춰보자면 조금 부적절한 면은 사실 있죠. 근데 어쨌든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 준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 상가나 오피스 같은 이런 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미래 가치 같은 것들 사실 따지면서 예.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경우에 그 상가의 경우에는 그 임대소득 대비 그 이자 비율이 1.5배가 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250만 원 정도 상당의 임대 수익을 가지고는 10억 정도의 그런 대출이 나올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아마도 그 기존에 나와 있는 뭐 창고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결과적으로 10개를 만들어가지고 아마 해준 것 같아서 법적으로는 위법하지는 않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시 그 청와대의 기조나 취지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는 약간 그 좀 부적절한 면도 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렇게까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 정도가 제 생각입니다. 김광덕 본부장,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김의겸 대변인이 물러나면서 그냥 깔끔하게 잘못했습니다.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떠났으면 될 텐데 괜히 떠나면서 나 몰래 아내가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공동 명의로 대출 받았더라. 고등학교 후배인데 본인이 몰랐을 일 있느냐. 당연히 예.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뭐 저도 사실은 그 출입 기자 할 때 같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김의겸 대변인이 그 전에 보면은 요번 같은 처신을 할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 물러나면서 아내에게 아내 그동안을 이제 집을 마련을 못했으니까 여러 가지 아내를 의식한 건 있을지 몰라도 나는 몰랐다라고 한 거는 그랬는데 또 고등학교 1년 후배가 하는 그런 지점에서 돈을 대출받았다니까 그 말이 사실이겠느냐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저는 이제 국민은행에서 이거를 정상 대출이다, 특혜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예. 특혜 대출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점포를 4개를 10개로 한 게 지금 누가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전에 적었냐에 대해서는 뭐 은행 측이냐, 과연 김 대변인 측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감정평가 어디서 잘못한 거냐 논란의 소리가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이런 거로 볼 때 특혜 대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국당이 금감원에 이제 이런 감사를 요청한다니까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예. 다른 뭐 김의겸 대변인의 전 대변인의 이러한 처신을 떠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께서도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이런 글을 읽었거든요. 예. 남자가 뭐 남자든 여자든 50이 넘어서 실수를 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예. 리커버가 안 된다.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렇게 집을 산 행위도 잘못한 거고 대처도 잘못한 거고. 제가 은행 쪽 일을 좀 해봐가지고 아는데 예. 은행에서 권고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실질적으로는 의무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권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권고 규정이 있는데 은행에서 그 규정을 무시하고 일을 갖다 한다. 이거는 있기가 어려운 거고.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위법한 대출은 아닐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 대출인지는 좀 그런데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비정상 대출인 것 같다. 그다음에 나온 대로라고 하면 10억을 갖다가 대출을 받았는데 5억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집을 사지 못했을 텐데 사실은 제가 흑석동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흑석동이 도대체 얼마나 좋아지길래 저렇게 올인을 갖다가 50대 중반에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예. 차명진 의원은 네. 어떤 내용? 제 그림 설명부터 하면요. 예. 지금 김의겸 그 대변인의 말에 의하면 김의겸의
그 부인이 이렇게 혼자 저 10억짜리 물동이를 드러냈다. 그런 얘기인데 저 물동이는 저렇게 한쪽에서 여인의 힘으로 혼자 들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언론에서는 마치 김의겸 개인의 또 일탈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김의겸 개인이 이렇게 힘을 합쳐도 안 됩니다. 반대쪽에서 누군가가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그 노영희 그 변호사도 얘기했듯이 저렇게 넷째 자리에서 250밖에 수입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500 수입이 나오는 것을 예상해서 10억을 꺼주느냐. 그 국민은행에서는 글쎄 감정평가사 탓을 하는데 과연 감정평가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보세요. 내일부터 감정평가사가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다 제대로 보고했는데 그렇게 할 거고 따라서 제가 듣기로는 이 은행 전문가에 의하면 국민은행 본점에 3명 이상 부사장급 이상 3명 이상이 도장을 찍어야만 저게 그 대출이 가능한다기 때문에 부행장? 예. 예. 본점의 부사장 이상이랍니다. 아, 부사장 이상? 예.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것이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으면 반드시 저게 적발됐을 텐데 안 된 거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은행도 사장, 부사장 그러나요?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 10억 얘기만 되는데 지금 개발 정보도 문제예요. 지금 김의겸 대변인이 이거를 사자마자 이게 하여튼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갑자기 얘기 안 하는데. 개발체. 관리 처분이 재개발. 났답니다. 관리 처분이 났다는데요. 예. 이 관리 처분이 언제 날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관리 처분이 난 거는 그만큼 또 이 정보가 분명하게 파악이 된 거다, 미리. 그래서 이런 점들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권 관장은 마치 한국당이 정치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정치인이 정치적인 목적이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정당하느냐 아니냐 이 문제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요약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너무너무 의혹스러워요. 그러니까 10억을 꾼 거나 개발 정보를 알아낸 거나 이거는 부인도 아니고 김의겸 개인 일탈도 아니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안 된다, 이거는. 노영희 변호사는 차명진 의원 발언에 할 말이 있으신 건가요? 그냥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예. 그러는데요. 작년 10월에 예외 조항이 하나가 없어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지난해 8월에는 원래 RTI가 1.5배가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한 예외 조항이 있었었는데 그게 10월 달에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의겸 대변인이 이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그 예외 조항을 적용했던 것으로 지금 제가 보이고요. 예. 그렇게 적용한 이유 중에 하나는 흑석동에 지금 이 문제가 되는 상가 근처에 있는 모든 곳이 사실은 다 유령 상가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제대로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사는 곳이라면 사실 10군데 정도는 임대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여기는 개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떠나 있는 상태여서 4군데 정도밖에 임대가 안 돼 있고 또 4개의 임대하는 곳도 사실은 제대로 영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적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김영주 의원. 네. 사실은 김의겸 아직 수표가 안 돼서 그 사표 수리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전 대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대변인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의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정보에 빠른 거지. 그 대변인 일을 하면서 그 정보를 알고 의도적으로 저기를 했다고 보기는 좀 쉽지 않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본인은 그런 면에서 좀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 처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했다고 보지 않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과연 김의겸 대변인이 정보를 가지고 저렇게 자기가 계약을 하고서 몰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공세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오히려 지역 주변에 방금 우리 노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저 지역 자체가 이미 미래투자 가치가 있었다. 현재로서는 지역이 거의 다 없어지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260만 원밖에 안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투자 제대로 된 상업을 했다 그러면 열채가 중요한 게 아니고 5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이다라는 자체의 평가가 더 있을 것입니다. 예. 지역에 있는 은행이든 어쨌든 그런 평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측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이 압박에 의해서 대출을 받았느냐 이런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법적인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투자를 안 하려면 몰라도 투자를 할 거면 당연히 미래 가치를 보고
그렇습니다. 했죠. 예, 그래서 그런데 아직 수리를 안 했다면 지금 이제 무엇 때문일까요? 줄곧- 이사를 갈 아니 곳이 이제 없어서 일정상의 부분이고요. 바로 예. 이제 아마 퇴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도 거기 관사에 살고 있나요? 지금은 제가 오늘 비공식적인 확인입니다만 아직까지 퇴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아니, 있고요. 아까 퇴거 갈 집이 예, 없는가? 거의 퇴거를 아까 퇴거 짐 싸고 있다고. 짐 싸고 싸고 있다고. 있다고. 예, 오늘 중으로 아마 그렇게 권혁기 관장은 좀 아는 바가 있어요? 청와대 비서관급이 퇴직을 하려면요. 예. 마음대로 퇴직도 못 합니다. 아. 근무 기간 안에 어떤 이제 불법적인 행위나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다시 아마 오늘 스크린을 하고요. 오후로 거의 퇴직해도 좋은 환경이 돼야 퇴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혹시 그래서 그 안에 무슨 뭐 잘못이 있었는지 다 검증하고 네네. 그렇게 하고 수리를 하는 거군요. 퇴직 검증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후로 아마 그게 다 거의 매듭이 지어지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들어가기도 쉽지 않지만 또 나오기도 나오는 쉽지 거- 않은 곳이 청와대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뭐 또 하실 말씀 네. 있어요? 예. 그 조금 아까 얘기 중에서 조금 제가 하나 덜 털을 달 게 있는데 잠실 재개발하는데 20년 걸렸고요. 그다음에 개포동은 30년 걸렸어요. 근데 흑석동이 언제 저게 관리 처분이 떨어질지 아니, 그것은 이거는 대출해 사실은 주는 기관이 판단하는 서울시장의 문제라는 결정에 거예요. 따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은 대출해 주는 사람의 판단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대출해 주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그걸 그것도 정확하게 문제예요. 알죠. 자 보세요. 본인이 자기가 손해보는 과연- 대출을 합니까? 네, 본인이 있잖아요. 최소한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해 주는 자기는 거예요. 청와대 그만두고 자기 부인은 교사 연금 받는데 이 소위 말하면 500억에 해당되는 그 이자를 10억에 되는 500만 원. 예. 10억에 해당되는 이자 500만 원을 매달 갚아야 됩니다. 이거 개발에 대한 아주 신속하고 그거는 정확한 그 개인 정보가 없이 사정이죠. 감히 꿀 수가 없어요, 돈을. 그러니까 은행이 판단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대출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대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10개를 나눠서 근무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용도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은행도 그걸 알았나 본데 본인도 그거를 어떻게 알고 과감하게 그렇게 배팅을 하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본인이 베팅하지 않았다니. 그럼 누가 시켰어요? 도와줬어요? 아니 부인이 계약을 하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그림 그렸잖아요. 그거 부인이 가녀린 손으로 어떻게 10억짜리 물동이를 한쪽에서 듭니까? 보통 부인이 합니다. 예. 자, 까마귀 그만 울게 하죠. 네, 이 정도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